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그런데 말문이 딱 막히네요. 말문이 막혀서 오랜만에 그런 소리가 아니고 예. 잘하려고 하니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하니까 오랜만에 티 안 내고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그 교사들 어, 광화문에 처음 모여서 음, 공중에서 보니까 바둑판처럼 음, 이렇게 경찰들도 모든 시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음, 시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시피 음, 질서정연하게 또 신고한 그 딱 시간만 지켜서 음, 역시 선생님들답게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교사의 인권, 학생들한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한 것을 이제 정부에 좀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교사가 길거리로 나온다. 이것은 정말 그 보통 예사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또 이전 정부에서 보면 학생들의 그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교사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 뭐 그다음에 학부모의 갑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도 뉴스를 접하시면서 이런저런 그 우려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군사부 일체라 해서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시선 오늘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요즘 뉴스를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업자득을. 아이고야. 아이고 참. 아, 선생님 더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요. 어, 각 나라에 네, 어떤 국이 선진국인가, 네, 평화로운 나라인가 네, 하는 걸 이렇게 재는 잣대가 있을 거예요. 네. 뭐를 중심으로 보고 뭐를 중심으로. 내가 보는 잣대 하나는 법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평화롭지 못한 나라. 그렇겠네요. 네. 법전이 얇으면 얇을수록 선진화된 사람. 그건 왜 그러냐면 법이 그만큼 적어도 다 잘 지키니까 그래. 그렇지요. 법전이 두껍다는 거는 법으로 막아도 또 머리를 써가지고 또 나쁜 짓을 네. 하고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자꾸 따라가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전의 두께가 두꺼워질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래 보면 내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뜻은 말이죠. 인권의 문제 같으면 남녀노소 뭐 선생님 학생 가릴 것 없이 똑같아야 돼. 네. 가벌이 없어야 돼. 전부 갑이에요. 네,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한때 학생의 뭐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의 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 이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네, 네, 네.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음흠. 쪽이 떨어진다 그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자업자득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만든 거예요. 네, 네. 그게 뭐 무슨 단체라고 내가 말하기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나서서 물론 뜻은 좋지 학생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음흠. 이제 떨어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군사 정부 때 예를 들면 뭐 이제 데모도 하던 애들도 있고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어, 징벌적으로 군대에 입대시킨 거. 네. 그 군대 가는 거는 그런 징벌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선한 국가를 보호하는 의무예요, 우리. 국방 네, 의무인데 네. 그걸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나오니까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취직이 되나 뭐이 되나 아무것도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뭐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갈 곳이 어디 있어요? 가정교사나 좀 더 머리가 좋아서 막 학원 같은 거 만들고 말이죠. 네. 이런 사교육을 키워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 학교 가서 뭐 인원한 거 그거는 쓸데없어요. 네. 학원에 가서 물어보면 더 잘 알아. 그렇지요. 이게 현실이. 이제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게 그때 군사 정권 때 했던 그런 자업자득이에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데모하시는 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고 어쩌고 이제 그거 참 좋은 말씀이라. 데모하면 뭐 불 지르고 고함 지르고 뭐 폭행하고 이런 것만 자꾸 연상이 네.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근데 좀 기쁜 소식이네. 네.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바위돌처럼 무거운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제가 선생님께 배울 때 프로이드가 한 기여 중에 하나가 반드시 원인이 있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사교육의 확장이나 이 교사 인권의 이렇게 추락, 이런 것들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게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선생님께서 대학교 시절에 겪으셨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교수들의 이야기라든지, 저희 때 겪었던 그 뭐 수학 한 문제 틀렸다고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뺨을 몇 대씩 때리던,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일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폭력적인 교실 환경, 교사가 신처럼 굴던, 아무리 비합리적이라도 학생은 따라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교사 자체의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그림자로 요즘 교사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저도 교사의 한 사람, 선생님도 또 교사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재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우리 같은 선배 교사들의 그러한 비합리적인 행동, 잘못, 인권을 무시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통렬하게 좀 반성하는 입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원리를 자업자득이라는 네 글자에서 발견하게 되고, 사실 뭐 독일의 그 수상들이 유대인 그 묘소 같은 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한 게 세계인들이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그 수상이 무슨 나치가 돼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한 건 아니지만 내가 속한 이 소속 집단에서 그러한 것을 과거에 했다는 걸 이 후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한다. 그런 마음이 큰 대인배의 마음, 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사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사 내부에서도 선생님, 원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을 좀 명심하면서 좀 더 나은 교사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라는 또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군요. 근데 이번 이제 이 선생이 봤다는 그런 모습 네네. 그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네. 장기 개혁을 하셔야 돼요. 아하. 이게 금방 뭐 무슨 혁명하듯이 말이지. 네. 이래 하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습관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 붙자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아, 네.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백년대계라고 아, 그러잖아요. 백년대계. 네, 그 네. 우리는 백년대계가 아니라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5년이면 5년 대계. 5년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네.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교육은 우리나라가 그 영구히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진짜 백년대계예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그에 뭐 이념이 들어갈 것도 없고 종교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은 오로지 교육적인 목적으로 네. 그런 걸 머리를 맞대고 네. 이렇게 의논해보는 지금 당장 실천은 안 되지만 의논을 자꾸 하다 보면 네, 결과가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작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모든 배에 실었던 모든 귀중한 것들이 다 배가 침몰해가지고 빠졌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철학하기 좋을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이제 인권을 생각하기 좋을 때다. 정말 선생님 오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귀에 쏙 들어와서 남는 말이, 인권에는 가불이 없다. 모두가 갑이다. 학생 인권도 존중되고 교사 인권도 존중되고 학부모 인권도 존중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기 좋을 때다. 이런 마음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노력하는 그 우보천리의 마음이 지금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네. 그 피해자랄까 이제 뭐라고 할까 값을 나누자면 의리받는 피해가 많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갑이 피해를 입도록 네, 아, 되는 정확한 진단이시네요. 네, 네.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제가 갑도 살아야 되고 을도 살아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을은 없애고 예. 갑과 갑이 되도록. 아,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으로 자꾸 꼬리에 물고 옛날에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조 어릴 때 이름이 이산이었는데 그 영조가 정조한테 시키죠. 시정에 지금 그 보부상들을 시전 상인들이 지금 행행하고 있으니까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결해 봐라. 왕의 자질이 되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그때 이산이 그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가지고 그 시전 상인들을 쓸어버리죠. 그래서 보부상들의 세계를 만드니까 그 정조가 이산한테 한 소리가 있습니다. 못난 놈. 어떻게 모두 너의 백성이건을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걸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느냐. 무릇 왕은 애민한 마음으로 모두를 궁일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드라마 대사가 참 명대사로 남아있는데 선생님 말씀도 오늘은 영조이신 이근우 선생님 말씀을 받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갑인 인권인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법률도 우리의 의식도 행동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가지면서 오늘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처음에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던 이서원 다시 그냥 하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너랑 나랑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